안녕하세요. 이창용 총재가 한국에서 SVB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예금 인출이 미국보다 100배나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 얘기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국의 경제가 펀더멘탈이 되게 탄탄하다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 기초가 매우 불안하다, 매우 부실하다,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정부의 금융수장들 중에서 연기라도 하는 놈, 그나마 좀 말이라도 이빠른 소리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 이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금융감독 원장, 금융원장, 추경호 이런 인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뭐 50호 100호입니다. 뭐 그래도 이창용 총재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저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앞으로 저와 유사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경고하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제가 잘못 해석하는 걸까요? 이래저래 좀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 이미 장기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장기 침체가 뭡니까? 뭐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사람들의 돈은 없는데 뭡니까? 이래저래 뭐 써야 될 거는 많고 점점 이제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든 이 장기 불황을 잘 견딜 수 있게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 오마카세를 갔다는 등 뭐 딸기 케이크 뷔페를 갔다는 등 이딴 소리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내 현실에 맞춰서 도시락 싸다니고 출퇴근하고 좀 더 걷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은 점점 더 소수들, 재벌가 족벌가들 위주로 부가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깡통 차고 점점 아래로 추락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분노하고 행동할 용기조차도 이제 안 생기죠. 왜입니까? 빚쟁이로 절러가니까. 빚쟁이가 빨리 빚 갚아야 되는 거지 사회 현상에 관심 가질 턱이 있습니까? 없죠. 이미 빚쟁이의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량 난민 이제 창궐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더 아래로 추락하고 기득권들이 더 약탈을 심하게 할 겁니다. 앞으로 뭐 독점도 민영화도 더 심해지겠죠. 빈곤층은 더 보수화가 돼서 이제 더 답답하고 한심해지겠죠. 이제 빈곤층들이 극보수화되면 이제 손실을 이제 국민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기득권들, 정치, 경제 기득권들이 다 그렇게 이제 국민들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놓고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치 부려서 그렇다고. 네가 절약하고 아끼지 않아서 네가 삶을 그렇게 산다고. 잘 살려면 자기네들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성실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딴 개소리 할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한국에 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못해도 5.5는 가야 되는 거죠. 미국이 5%니까요. 근데 반대로 지금 한국이 3.5, 미국이 5.0입니다.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할까요? 한국의 경제가 매우 심상치 않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되려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것도 1.5% 간격이 벌어져 있죠. 5월달 되면 1.75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기준금리를 안 올렸던 것, 윤석열 정부 눈치 봤던 것, 그 관련해가지고는 엄청나게 큰 욕을 먹어야 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우리는 성장률 0% 시대, 마이너스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충격이죠, 충격.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창용 총재, 그리고 저기 추경호, 윤석열, 뭐 이런 인간들을 볼 때는 한국의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구나.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고하폭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든 삶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점점 더 중산층들이 몰라가는 거죠.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이제 알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공짜가 없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험한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이들이 앞으로 많이 이제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충격이죠.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잘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궁리해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가난해지면 가족들의 삶도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1인 가구 노숙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함부로 책임 못 질 일, 감당 못할 일을 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3년, 5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정신 바짝 차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언제든지 이제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묻지마 살인도 늘어나고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야반 도주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뭐 이래저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다라는 거죠.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뭐 추경호라고 하는 놈이 하반기에 경제가 좀 더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안 믿기죠. 안 믿깁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이고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충격이죠. 충격. 100회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이 참 씁쓸합니다. 한국이 어쩌다가 한국의 경제가 이 모양까지 몰락했는지 망가졌는지 좀 씁쓸하고 충격적이죠. 결국에는 한국도 뭐 유럽처럼 과거의 유럽 선진국들처럼 많이 그렇게 엉망이 되겠다라는 거죠. 충격이죠.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거죠. 능력이 부족한 것들이 수장을 하고 있으니까 외환보유고를 70조를 앉아서 날려먹고 무역적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대한민국 부도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암담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